저희들이 그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해서 불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은 신규 확진자가 연일 900명이 넘어가는 등 코로나19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울산시도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을 비롯하여 학교, 가족, 지인, 모임 등에서 N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 취약기관인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방역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하여 최근 주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방역 취약시설 및 성탄절, 연말연시의 모임, 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강화된 조치에 따라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요양, 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 항원검사를 활용하여 일주에 1, 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간의 모임 식사는 금지됩니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 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합니다. 먼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개인의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영화 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 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 시험,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며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직객 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의 이용이 금지됩니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눈설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여행, 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의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의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이 금지됩니다. 또한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은 금지됩니다. 간절곶 및 대항항공과 같은 해맞이, 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 특별대책에 철저한 이익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연말에 확실한 반전을 이뤄내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인 새해를 맞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을 최소화해 주시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브리핑 내용은 이도록서 하고 혹시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의사항 계시는 기자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별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브리핑을 이로써 마치고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과장의 도입입니다. 12월 23일 307보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관리 현황입니다. 입퇴원 현황은 입원이 228명, 퇴원이 364명, 총계 592명입니다. 병원별 입원 및 입원 예정 현황은 228명으로 울산대 병원에 100명, 마산의료원 2명,
대구의료원 7명, 경북생활치료센터 10명, 울산생활치료센터 69명, 대구 동산의료원 2명, 경주 동국대병원 2명, 잔류 36명입니다. 잔류 36명 중에 20명은 양지 요양병원 와상 환자들입니다. 다음 환자 건강 상태별 현황입니다. 228명 중 119명은 경증, 6명은 중증 와상, 103명은 와상입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국내 요인이 88.2%인 522명, 해외 요인은 11.8%인 70명입니다. 일자별 발생 현황과 2페이지 월별 발생 현황, 연령대별 현황, 발생 지역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퇴원 현황입니다. 사망자 22명을 포함해서 364명이 퇴원하고 32명이 전원, 타시도 1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확진자 퇴원 현황입니다. 사망자 3명을 포함해서 총 14명으로 303번과 370번, 509번 확진자는 12월 23일 그리고 12월 22일 각각 사망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2분, 양지요양병원에 1분이 되겠습니다. 상가 보이는 명복을 빕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현황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에 20명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잔여 객실은 23실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울산 578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30대로 울주군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없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56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직장, 교회, 식당, 한의원 등 총 35명으로 35명 모두 음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울산 579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50대로 북부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592번인 배우자와 아들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감염원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이동 경로 및 추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가족 2명으로 양성 1명, 음성 1명입니다. 양성 1명은 배우자인 592번 확진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울산 580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40대로 울산 북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배우자인 565번 확진자, 아들인 572번 확진자, 둘째 아들인 581번 확진자가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발생 경위는 남편인 565번과 접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울산 581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10대로 북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565번 확진자인 아버지와 580번 확진자인 어머니, 572번 확진자인 형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아버지인 565번을 접촉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추가 이동 경로나 추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582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30대로 울산 북부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딸이 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568번 확진자의 접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경로 및 추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가족과 직장, 친구, A 장소 등 총 38명인데
8명 모두 음성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울산 583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10대로 울산 중부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어머니가 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마이스토고 관련 접촉자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검사 대상은 가족 1명으로 이 가족은 음성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울산 584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10대로 울산 남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외조모와 부모 그리고 울산 342번 확진자인 형이 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342번 확진자인 형의 접촉자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검사 대상은 가족 3명으로 가족 3명 모두 음성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울산 585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60대로 울산 남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딸과 손자가 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신전중학교 학생인 351번 손자의 접촉으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입니다. 검사 대상은 가족 2명이 있으나 2명 모두 음성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울산 586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60대로 남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320번 확진자인 장모, 323번 확진자인 배우자가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양주요양병원 N차 감염자인 323번 확진자의 접촉으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자가격리 중이었으므로 추가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울산 587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40대로 울산 남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현재 감염원은 파악 중에 있고 검사 대상 가족 2명에 대해서 검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588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40대로 울산 동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575번 확진자인 배우자와 589번 확진자인 자녀, 590번 확진자인 자녀 2명 등 가족은 3명입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발생 경위는 배우자인 575번 확진자와 접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검사 대상은 가족 3명인데 가족 3명 모두 양성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589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10대로 울산 동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부모, 동생이 있고 부모, 동생 모두 확진자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발생 경위는 어머니 575번 확진자와 접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검사 대상은 가족 3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가족 3명 모두 양성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590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10대로 동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부모, 언니고 이 세 분 모두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입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발생 경위는 어머니 575번 확진자와 접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검사 대상은 가족 3명으로 가족 3명 모두 양성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울산 591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40대로 울산 남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으로 339번 확진자인 아들과 딸 2명이 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발생 경위는 339번 확진자인 아들의 접촉자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 내용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검사 대상은 가족 2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2명 모두 음성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울산 592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50대로 울산 북부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579번 확진자인 배우자와 아들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579번 확진자인 배우자의 접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이동 경로 및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562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가족, 병원, 약국 등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는 10명으로 이 중에 3명이 양성, 7명이 음성입니다. 양성 3명은 아들과 배우자, 그 다음에 큰아들, 작은아들, 배우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울산 564번 확진자입니다. 55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직장과 식당 등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는 25명으로 이 중에 25명 모두 음성입니다. 울산 565번 확진자입니다. 55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가족, 병원, 약국 등 10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이 중에 양성 3명, 음성 7명입니다. 양성 3명은 아들 2명과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568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54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가족과 편의점 등 5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이 중 2명이 양성, 2명은 음성,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성 2명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울산 570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배우자인 567번과 딸인 568번의 접촉자입니다. 교회와 직장, 가족 등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는 총 33명으로 이 중에 2명이 양성, 31명이 음성입니다. 양성 2명은 567번과 568번 확진자입니다. 울산 571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558번인 딸이 접촉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 2명과 직장 1명 등 3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이 중에 양성 1명, 음성 2명입니다. 양성 1명은 딸인 558번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573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56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정되고 있고 친구, 직장, 가족 등 9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8명은 음성,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574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56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지인과 가족 등 4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4명 모두 음성입니다. 울산 575번 확진자입니다. 감염원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가 의료기관 436명, 가족 3명 등 439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이 중에 3명 양성, 331명 음성, 10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 3명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울산 577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553번 확진자와 이 접촉자입니다. 직장과 가족 등 136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이 중에 음성 56,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80명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대변인실을 통해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상황도 국외 발생 현황, 국내 발생 현황, 사망자 현황, 우리 시 발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전국 발생 추이와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특별관리 조치사항입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과 해외 입국자 검사 현황, 해외 입국 예정자 사전 신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양주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현황입니다. 확진자는 총
239명으로 양지병원에 현재 잔류 중인 환자는 20명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양주요양병원 일자별 발생 현황과 양주요양병원 확진자 현황, 잔류 환자 및 잔류 종사자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양주요양병원 내 층별 확진자 현황입니다. 지금 2, 4, 7, 9층을 완충층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내 밀도를 낮추고 층간 완충층을 확보함으로써 환자를 분리하고 분리 상태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병원별 확진자 입원 현황입니다. 이 입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최근 집단 발생 인지 경로 현황입니다. 교회와 문화공간에서 발생된 확진자 수는 총 23명입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발표된 연말연시 집중 방역 강화 특별 대책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북구에서 발표된 지역 주민들과 가장 많이 대면하는 중화요리, 분식, 피자, 치킨, 배달 음식점의 배달 근무자 460여 명과 퀵서비스 등 배달 대행업체 6개소 540여 명과 시민들의 출퇴근을 책임지고 있는 택시와 시내버스 운전기사분들이 한 88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1차로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2차로 북부 소재 태연 재활원을 비롯해서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 1120명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매우 우수하고 선제적인 대응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울주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기자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재 기자님. 울산대학병원 간호보조원 575번 환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직 105명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하고, 특히 이 사람의 경우 이제 같이 접촉한 사람이 한 400여 명으로 많은데 특별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과 관련된 검사 결과는 금일 중으로 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접촉자가 많다라기보다가 만에 하나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한다면 울산대학교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 그분들을 가능하면은 감염병동에 잠깐이라도 다녀간 의료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을 전부 검사 대상으로 다 잡다가 보니까 인원이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 가족이 다 확진이 된 사항으로 봤을 때 이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된 건지 또 가족을 통해서 이분이 감염이 된 건지는 좀 조사를 계속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양 기자님. 예, JCN의 김영환 기자입니다. 그 579번의 남편도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579번이 아직 그 발생 경위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좀 유력하게 추정되는 경위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579번이 그 가족 말고는 뭐 동선이나 접촉자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혹시 뭐 저기 방역 쪽에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학학 조사관이 답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 역학조사관 이현준입니다. 지금 579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나왔을 때 그 감염원을 몰랐습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본인 가족을 만나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가족들 저희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거기서 감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뭐 다른 지역에서는 뭐 우리 579번이 뭐 그 다른 지역에 감염을 시키지 않았나라고 또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전후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역학조사 진행 중입니다, 선생님. 어느 지역? 경북이고요. 경주입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위원님. 네, 울산대학병원 575번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병원 내에 현재 감염자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 과정에서 이런 유산 감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병원 시설 폐쇄하거나 혹은 의료진이 대거 이제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병원이 이제 유일한 코로나 전담 병원인데, 현재로서도 지금 인력이 이제 충분하지 못한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가정이라 하더라도 좀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울산대학교 병원에 지금 감염병동에만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의료 인력이 213명입니다. 213명인데 방금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듯이 거기에서 만약에 대량의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우선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을 두고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감염병동 내에서 의료진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감염병동 이외에 일반 병동에서의 환자든 의료진이든 집단으로 발생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감염병동에서는 환자가 대단히 발생된다라는 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질문이 되는 건 어차피 확진자들만 있는 병동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의료 종사자들이 집단으로 발생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코호트 격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울대병원은 감염병동을 코호트 격리를 하고, 거기에 확진된 의료진, 비확진된 의료진을 구분해서, 비확진된 의료진은 여유 병상이 있다라면 그 병원에서 그냥 그대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경증이다 하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확진된 의료진들은 거기에서 의료행위와 치료행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부족한 인력은 밖에 있는 다른 의료 인력들이 투입이 돼줘야 되고요. 자체 의료 인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부족하면 우리가 중수본이나 이런 데서 요청받아서 이제 의료 인력이 들어가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감염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서 집단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우선 확진자, 비확진자는 무조건 구분을 해야 되겠죠. 확진자를 우선 이제 감염병동으로 옮기고, 그게 부족하면 생활치료센터도 부족하면 우리 다른 부산, 경남, 경북 다른 권역에 이제 어떤 병상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예, 답변해 주신 부분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만약 감염병동에 있던 의료진이 확진됐을 경우에 의료 행위와 치료 행위를 같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코호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환자도 돌보면서 다른 의료진한테 자기도 치료를 받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잘 이해했고요. 또 다른 질문 한번 더 드릴게요.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 관련해서 이제 민간 병원에서도 좀 코로나 병상을 제공하거나
대응할 의료 인력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소극적이라면 시에서 행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시 입장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의료 인력이 현재 당장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몇 개를 더 오픈을 한다든지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의료진은 지금 현재 부족한 거는 맞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의료진 부족 사태는 없습니다, 울산은. 근데 지금 우리 그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우리가 양남에 지금 우리 자녀 그러니까 입소 가능한 지금 자녀 병상이 422, 그다음에 안동에 42, 그다음에 사천에 26, 부산 생치 1에 23, 생치 2에 17, 부산 생치 3에 195 이렇게 하면 한 725병상 정도가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여유병상으로 지금 있고 또 이게 부족하면 이제 우리가 울산시도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어떤 형태든 이제 개소를 하면 한 200병상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갈 이제 의사나 간호사 등 이 의료 인력은 현재로서는 지금 부족한데 이제 그때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종합병원급의 이제 간호 인력, 의사 인력 이런 분들을 파견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강제 동원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추가 질의하실 기자분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그 종합병원급 의사와 간호인력을 파견을 받는다는 게 사실상 이제 그 사항이 위중하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종합병원급의 의료진을 파견받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저께 우리가 이제 그 종합병원장님들하고 다 모여서 우리가 협의도 하고 다 원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시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협조는 하겠다. 협조적이었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걸 강제로 우리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민간병원의 의료진을 우리가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그건 최악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기자분 안 계시므로 그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